자, 단알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3월 11일 장입니다. 단알 차트를 보면 우리가 한 문장으로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독하게 눌러대고 있는 구간이다. 자, 우리가 1월 말에 어땠습니까? 1,700원대까지 고점을 갱신했죠. 그러면서 최근 6,310원대까지 가격이 밀렸습니다. 차트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이 좀 꺾였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런 상태일 겁니다. HTS 끄지도 못하면서 차트를 계속 확대하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입안은 좀 바짝 마르실 테고요.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서 멈춰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 몰래 한숨도 좀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좀 비중에 대해서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도 버튼 누르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간을 공포로 던지는 매도는 대부분 주체가 원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는 흔들렸지만 자금의 흐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캔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단알 벌어지고 있는 수급의 진짜 구조와 함께 지금 단알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갔을 때 그런 설계된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우리 단알 주주분들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한 번씩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단알 차트 어떻게 생각해요? 추세가 끝났다. 천만에요. 차트를 구조를 좀 보세요. 지금 노란색 선 3일선과 주황색 선 5일선 이 두 선 위에서 주가가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급등하기 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심리 좀 단순합니다. 바로 흥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면서 지금 안 사면 끝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럴 때 올라간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선은 우리가 초록색 선 21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은 결과적으로 주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방어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선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미들에게는 어떻죠? 21선 공포선입니다. 지금 급등 이후에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눌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수급을 좀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은 외인, 파란색은 기관, 초록색은 개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급을 보면 외인들 강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말합니다. 외인들이 안 산다. 하지만 주가 무너졌냐고요. 안 무너졌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지금 손바뀜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외인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금은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단알이 뭐죠? 가산재산, 그런 결제 인프라 사업을 다시 한번 확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알, 자회사 페이코인은요, 국내 편의점, 국내 프랜차이즈, 온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서 실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자산 결제, 이런 실제 결제 인프라가 연결되는 기술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코인 테마 정도만 보실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결제 인프라 기업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 어떻습니까?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사업에서는 결제 인프라, 이런 확장 구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와 수급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버팀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장의 수익을 가져갈 상위 1%의 주주분들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어때요? 종목 이름만 보고 영상 몇 초 보다가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노란색, 초록색 선 이런 지루한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진짜 주주가 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 영상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진짜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세력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더 영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알 자료 없이 전쟁터에 나가시겠습니까? 이 정보 칼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 박 선생과 끝까지 호흡을 맞추신 진심인 분들에게 제가 비밀의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다날이라고 위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늘 이 문자 한 통, 내일 여러분들의 계좌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주체들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털어내는 구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비중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비중을 계속적으로 만든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시세를 터뜨렸을 때 그 기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종목으로 좀 타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할 타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타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대시세가 터지는데 그런 대시세의 근간이 무엇인가? 이런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날이 속한 산업은요. 단순한 테마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결제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빠른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어? 은행과 카드사가 결제 시장을 좀 독점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사실 이제 이런 핀테크 그리고 플랫폼 기업을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결제 자산을 다시 한번 재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날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자결제 플랫폼 회사입니다. 특히 다날 같은 휴대폰 결제, 온라인 결제,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회사 이 페이코인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을 실제 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있습니다. 이 구조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이 투자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결제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날 재무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적인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이런 결제 매출을 비중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쓴 일기장과도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 있어요. 가상자산 규제, 시장 변동성, 정책 변화 등 이런 리스크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날은요, 사실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기대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앞으로 3년, 5년 디지털 결제 시장이 어디까지 좀 성장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격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시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타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구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다날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